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부생수소 1등 주도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있었던 그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나타났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좀 짚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좀 늦은 밤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생수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생수소가 뭐냐면 액화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사용하던 기존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인근 석유화학 공장에서 부산물로 발생해 태워지거나 버려지는 부생수소를 직접 투입해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없이 만든 친환경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뉴딜 정책 중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그린 뉴딜로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수소 관련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절감시키는 환경적인 요인도 생각을 한 그런 발전소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의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참고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총 투자비는 2,550억, 그리고 50MW 대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를 했고, 여기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회사들을 보시면 한화에너지, 이 한화에너지는요 H솔루션이라고 하는 한화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한화를 주식회사 이제 지주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한화의 H솔루션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이 H솔루션은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상장이 된 부분으로 보면 한화가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분율이 49%, 한화에너지가 49%고요. 그리고 동서발전 35%, 두산퓨얼셀. 그래서 1등 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꼽아서 얘기를 해드리자고 하면 이 하나와 그리고 두산 쪽의 종목이 일단 제일 먼저 꼽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퓨얼셀이 10%, 그리고 SK증권이 6% 정도. 그래서 2018년 8월 착공을 했고요. 투자금액이 2,550억 정도 들었고, 2020년 7월 28일 발전소 준공 이후에 이제 상업 생산 예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 상당히 정부 쪽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정부 쪽에서도 연결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소를 만든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발전소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종목들을 이제 두산 쪽과 한화 쪽에 대한 종목들을 좀 나열을 해 놓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부생수소를 통해서 이제 테마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분 투자를 한
지분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 두산그룹과 하나그룹의 종목들이 이제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제 수소 발전소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차 관련된 종목들로도 매기가 좀 몰릴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발전소 관련된 부분이니까 결국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최근에 이제 폐기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와 두산 쪽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까지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이 돼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정부 쪽에서 일단 뭐 상징적인 부분으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상당히 좀 갭떠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종목들을 보아하니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화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우선주 역시도 상한가, 이 시간 외적으로 이제 상한가입니다. 4시 10분부터 6시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0분 단위로. 네, 여기에서 이제 1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내일도 장 초반에 뭐 미증시만 확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장 초반에는 뭐 떠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네,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를 10% 정도 한 두산 PL셀, 그리고 두산 솔루스나, 그리고 그 태양광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되는 한화 솔루션까지,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하나 솔루션도 최근에 뭐 태양광 관련된 부분,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으로 뭐 가치금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이 최근 고점이 24,000원을 돌파해서 이제 25,000원까지 간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역시 3만원까지 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상당히 무겁습니다. 4조 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라 차라리 한화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한화는 1조 7천억 밖에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내일 장 초반에 갭 뜨면 뭐 10% 정도 뜨면 한 2만 5, 6천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2만 5, 6천원 양호하게 안착만 하면 2만 9천원 이상까지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한화 본 주식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쪽이 한화 우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54억 밖에 되지 않고 주식수도 47만 9천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유통주식수가 하나 우선주 유통주식수가 거의 54%, 그러니까 한 20만 주 정도만 있어도 20만 주 정도만 거래가 돼도 상한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나 우선주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두산은 이미 좀 많이 올랐지만 그나마 두산 솔루스가 좀 많이 못 올랐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나마 두산 솔루스가 두산 PL셀보다는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산 PL셀도 많이 올라서 지금 2조 5천원까지 상승을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산 PL셀보다 두산 솔루스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2차전지 쪽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뭐 2차전지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수소차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일진다이아, 풍국주정, 동아화성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전히 뭐 꺾이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나름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미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시가총이 그렇게 큰 종목들이 아니에요. 많이 오른 일진다이어가 뭐 8천억, 풍국주정이 3천억, 동아상이 1,300억, 인지컨트롤스가 780억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쪽에 포함되어 있는 쪽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전소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발전소 관련된 부분도 뭐 최근에 풍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CS 윈드가 상당히 좋은 이제 풍력 쪽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 유니슨이나 동국, SNC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GNC 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슬슬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GNC 에너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체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비상 발전기 쪽 관련된 부분, 이제 디젤 엔진 쪽 관련된 부분으로 열 병합 발전소, 바이오 가스 발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열 냉난방 관련된 시스템과 연료 전지를 만드는 업체. 그리고 이제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 뭐 인선 ENT나 뭐 KGETS 뭐 이런 쪽 제넨바이오 뭐 이런 쪽이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넨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제넥신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업 자체는 이제 그런 쪽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서 뭐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쪽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면 차라리 폐기물 쪽, 뭐 인선 ENT나 KG ETS 뭐 이런 쪽이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종목들은 업종들은 굳이 같이 끌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과 하나그룹 중에서는 하나우선주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산그룹 중에서는 두산솔루스가 그나마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쪽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역시 이제 추가적인 발전소 관련된 부분도 시가총액이 큰 쪽보다는 작은 쪽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적만 좀 더 뒷받침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실적으로보다는 이슈로 상승을 하는 부분이라 이런 이슈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수소차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미국 쪽에서도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수소차와 더불어서 2차 전지 쪽까지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소와 2차 전지가 가치금 연계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수소 쪽에 이제 그린 뉴딜로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차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많이 아시다시피 수소차가 결국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자동차 산업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가치금 협력사와
동반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명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뭐 차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크게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쪽에서도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자생을 하기 위한 시간을 좀 벌어준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차도 압니다. 기아차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를 조금씩 만들면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회장과 그리고 SK그룹, 그리고 LG화학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어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조금씩 이제 노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 두루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또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